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상시처럼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런 인사를 드리는 게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개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림막으로 활용을 해서 마음대로 돈과 권력을 쓰면서 이 무도한 정권을 연장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기가 막힌 막가파식의 탐욕과 폭거, 참으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파 진영에게 어떤 수단이 있을 것인가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참으로 착잡한 주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며 진실은 연착하는 열차일 뿐 언젠가는 온다. 우리는 지난해 사필 규정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결국 모든 일이 정의로 귀속되는,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서 저항하고 싸우고 우리의 힘을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붙인 것도 10월 3일 어게인 10월 3일은 정말이지 불가능한 것인가? 단군 일의 최대의 인파가 모였던 당시 이 휴대전화의 접속 기록을 추산을 해서 당시 조선일보가 따지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평상시보다 32만 명이 모였던 이 건국 이래 최대의 집회. 그래서 문재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결국 조국을 물러나게 했던 10월 국민혁명, 그런 10월 3일은 이제 불가능한 것일 거야. 저는 다시 제가 옆에 네 번째 우파 진영의 비상시국회의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다시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것을 재현해야 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1월 18일이 토요일이니까 오늘 1월 11일은 아마 시간이 촉박하고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대규모 집회가 아마도 불가능할지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을 또 가득 메우겠지만 10월 3일 같은 집회는 사전에 준비하고 홍보하고 소통하고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설 연휴 전에 1월 18일이나 아니면 설 연휴 끝나고 2월 달이 시작이 되는 2월 1일이나 어떤 D-Day를 삼아서 다시 한번 어게인 10월 3일을 국민들 앞에 보여야 합니다. 이 막가파식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제 오늘 끝간데 없는 폭거, 마구잡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정권의 압박이 사중의 그물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수족을 잘라버린 것, 대검 참모 9명 중에서 8명을 바꾸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고 수사팀을 대폭 잘라버린 것. 자,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수사팀을 자르는 그런 이 법무부의 인사안에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전에 면담하겠다고 하는 검찰 임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요식적으로 면담하겠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거부한 것을 항명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추미애의 망나니 같은 발상. 세 번째,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이제 정치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 과거에는 이름이 공안부였죠. 이 공공수사부를 축소해서 검찰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압박작전을 세 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사부서를 3개 부에서 2개 부로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윤석열 총장이 어떤 대항해 조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 총장 직속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검찰청 근무 규칙을 바꿔서 검찰총장이 그런 특별수사팀을 어떤 사안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 이 4가지 방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이 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이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이 됐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청와대의 자치발전비서관실, 균형발전비서관실이었죠. 과거에는 이름이 그랬습니다. 이 자치발전비서관실, 이것이 이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 공약을 만들어주는 데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청와대가 핑계를 대면서 8시간이나 거부를 해서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 세 번째, 총선을 앞두고 30억짜리 문재인 홍보 광고를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가 돼서 문체부 관관 20억, 관광부 예산 20억, 자, 그리고 산업통상부라든가 이 경제 관련 부처 4개 부처로부터 각 예산 2억 5천만 원씩 걷어서 총 30억 원을 만들어서 이 문재인 정권이 홍보하고 있는 무슨 혁신, 포용, 평화, 공정의 힘이라고 하는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이 홍보 구호, 이것을 주제로 해서 문재인도 출연을 해서 문재인의 각종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 광고를 만들겠다. 이런 작태의 발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국민 세금을 써서 이 정권의 선거 운동에 활용하겠다라는 정말이지 한숨도 나오고 정말이지 개탄스러운 이런 발상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중요합니다. 박관영 비상국민회의 의장 포함을 한 박관영, 이 정광훈 목사, 각 제야 지도자들, 제야 우파 지도자들, 그리고 황교안 제1야당 한국당 대표, 이 검찰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사태보다도 어찌 보자면 훨씬 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국민과 국가, 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쿠데타입니다. 이런 무도한 불법 쿠데타에 맞서서 비상시국 국민회의를 조속히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게인 10월 3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18일인가 2월 1일인가 D-Day를 잡아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어떤 이 투쟁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과거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문벼천과 물개박소 이 언론을 국민의 힘으로 통제하고 경고하고 공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바뀝니다. 그들은 내심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불공정과 이 좌편향과 친정부 언론,
보도에 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법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 제도와 장치, 기구를 만들어서 과거 좌파가 운영하고 있는 민주언론 시민운동,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것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어떤 감시 장치를 만들어서 한국당이 만들든 아니면 우파의 세력가와 우파의 단체들이 만들든 해서 이 친정부 언론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해서 그들이 어떤 이 좌편향, 문벼천가, 불개박수 언론 보도를 세상에 고발해야 됩니다. 그들 방송사나 이런 데 앞에 가서 대규모 아주 강력한 시위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좌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조속히 열려서 이런 방법과 제가 얘기하는 10월 3일 again 이런 문제가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조속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